디자인은 자석젤을 일본에서 많이 사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자석젤 컬러나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릴 겸 그 같이 써서 하는 아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 디자인 자체가 조금 얄쌍하게 보이는 그 유리잔 같은 선을 넣을 거라서 오버얼로 잡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필인이라고 해서 그 베이스젤을 남기고 그 위에 다시 베이스젤을 발라서 시작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편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필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베이스젤이 애매하게 남아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뭔가 완벽하지 않은 쉐입을 굉장히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필인을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이제 손톱이 많이 상하셨거나 많이 얇으신 분이거나 할 때는 필인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근데 그렇지 않고 손톱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스크래치만 살려서 반복적으로 손톱을 네일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베이스젤 완전히 갈고 새로 베이스젤 깨끗하게 바르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필인으로 하시게 되면 장점은 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아무래도 내 손톱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스크래치를 내고 건드리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손톱은 좀 덜 상하긴 하죠. 근데 그 또한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분류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한 게, 위에가 투명하게 들어가거나 밑에가 깨끗하게 발색이 돼야 되는 그런 컬러, 그리고 디자인을 하실 때에는 필인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런데 하얗게 손톱이 좀 깨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 손톱을 복원시켜주는 네일 케어 제품, 요거 바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볍게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고, 이제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상태로 잘 흡수되게끔. 진짜 그 오일감이 전혀 없고요. 수분 에센스 같은 거 바른 느낌? 살짝 시원한 느낌도 있고 금방 싹 스며드는 느낌이 있네요. 에센스 같은 거 너무 찐덕찐덕하지 않고 가벼운 제형 발랐을 때 피부에 그냥 싹 스며드는 그 느낌 있잖아요.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Lately I've been so lost, but then you walked into the room. That's exactly what I want, yeah. So I'll be here ready for you. Baby, why'd you have to go so soon? I'm just laying under the sun with you. 이제 자석젤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 그 일본 갔을 때 자석젤 좀 많이 다양하게 사와봤거든요. 근데 여기 자석젤 너무 예쁘고 진짜 쓰기 좋다 하는 게 이 브랜드인데 컬러도 너무 좋고 발색도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저희 샵에서는 이걸로 가을 이벤트를 하고 있을 정도고, 그리고 이렇게 통젤로 된 자석젤들도 있는데 요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너무 곱고 입자가 조금 더 굵은 애들도 있어요. 예전에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자석젤 하고 나면 그 입자의 느낌 때문에. 근데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오늘은 저는 그레이 컬러를 쓸 거라서 그레이 두 가지를 꺼내놔 봤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클레토 10번, 얘는 딱 그냥 온전히 은색, 회색 계열의 자석젤이고, 얘는 그레이 계열은 맞는데 안에 좀 오로라 펄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잉크를 오늘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그 펄이 들어있지 않은 회색의 자석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컬러젤보다 자석젤이 큐티클 라인 쪽을 꽉꽉 채워서 바르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지금 쓰고 있는 자석젤은 입자가 곱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살짝 입자가 굵은 애들은 큐티클 라인에서 다시 말려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살짝 있어서, 컬러젤 할 때는 프리즈를 마지막에 하셔도 무방한데 자석젤 할 때는 프리즈를 먼저 하고 바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은 광을 한번 싹 죽여줍니다. 자석젤은 일본에서도 지금 유행하잖아요. 엄청요.
근데 먼저 유행한 거는 한국이 먼저 유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자석젤이 엄청 유행한 게 일본으로 좀 넘어갔다 하는 느낌? 그래서 한국은 한편으로는 지금 자석젤이 조금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지금 완전 난리더라고요. 자석젤 하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한번 광을 죽여주시고 다시 살리면서 전체적으로 원하는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잉크 아트 시작할 건데요. 잉크 아트나 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본인의 느낌에 맞게 내일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넣어가시면 됩니다. 우선 컬러 발색을 위해서 화이트를 먼저 좀 깔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화이트 먼저 깔고 좀 가을 컬러들 위주로. 잉크 아트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처음부터 잉크를 너무 많이 퍼가지고 한 번에 내려놔 버리면 잉크가 그냥 전체적으로 쫙 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조금 조절하고 조금씩 더해가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양이 너무 많았다 할 때는 키친타월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너무 많은 부분을 살짝 키친타월에 묻혀서 제거해가면서 양 조절을 하시면 되세요. 어두운 컬러를 하다가도 골드 같은 거를 한 방울 또 넣어주시면 분위기가 확 고급져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해서 골드 계열의 잉크 하나 갖고 계시면 쓰기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형광노랑을 약간 포인트로 넣어줄 거라서 이런 식으로요. 핑크로 얘는 굳혀주시면 되세요. 이 제형이 묽을수록 이 붓에 잉크가 되게 양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한 번에 많이 떠지지 않게끔 살짝 파리트에 묻혀 가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분위기를 조금씩 다 다르게 넣어주셔도 예쁘니까 갖고 있는 컬러를 좀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쪽으로. 그 잉크는 사용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아, 이 잉크 컬러를 내주는 그 가루들, 그 재료들이 아래쪽에 많이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를 흔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게 만든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발색이 더 잘 돼요. 이 형광 노란색은 지금 아트가 들어가는 곳에 다 동일하게 포인트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통일감을 주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엄지. 이게 여름에는 파스텔 계열의 조금 은은한 컬러를 쓰는 게 되게 예쁜데 가을은 좀 컬러가 아무래도 더 딥해지다 보니까 좀 더 진한 컬러를 쓰는 게 훨씬 더 아트가 살고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예쁘거든요. 포인트로 넣어주기가. 확실히 골드가 조금 들어가면 뭔가 아트가 훨씬 더 고급져진달까? 그런 느낌이 있죠. 잉크 아트의 장점은 되게 아트를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컬러나 디자인만 미리미리 딱 정해 놓으시면 시간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데 결과물은 꽤 시간을 오래 걸려서 한 아트 같이 보이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잉크 아트는 이걸로 끝났고 그 옆쪽에 있는 자석젤에다가 포인트 조금 하나 더 넣으려고 하거든요. 라인 한번 그어볼게요. 지난번에 이것도 그 아시아 네일 페스티벌 가서 사왔던 소개해드렸던 붓인데요. 라인 붓. 없는 줄.
자, 새로 사온 라이너 붓, 디나의 라이너 붓으로 오렌지 컬러를 라인을 넣어 보려고 해요. 이런 형광색 계열의 라인은 굉장히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세련됨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They wanted me to be something I'm not. 그리고 이렇게 라인 그리실 때 보통 이렇게 손님이 계시면 이렇게 작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완벽하게 작업을 했는데 돌려서 봤을 때에는 어느 한쪽 면에만 치우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라인 그리실 때는 손님 손 또한 반드시 뒤집어서 정면에서 확인하면서 라인을 그려 가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선을 긋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점을 보셔서 살짝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선을 그으시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진짜 이거 선 그을 때는 완전 숨을 참게 돼요. 디자인은 이렇게 됐고요. 이제 코팅을 가볍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글라스 네일 더 추가해 볼게요. 마지막 탑젤로 코팅을 하기 전에 그 클리어 젤로 가볍게 잉크가 번지지 않게 아주 얇게 코팅을 한번 하고 탑젤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까지 한 거고요. 이 위에다가 탑젤은 오늘은 글라스 네일 선이 더 추가될 거기 때문에 탑젤을 너무 두껍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디나에서 사온 그 붓인데요. 왼쪽부터 플랫, 와이드 오벌, 오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꼭 이게 답이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벌을 사실 제일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탑젤을 바를 때는 와이드 오벌이나 플랫을 써요. 오늘 저는 와이드 오벌을 써보도록 할게요. 디나의 다이아몬드 탑젤을 오늘 써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번 이렇게 떠봤는데 다른 하드젤들이랑 무게나 묵직함 이런 거는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아주 약간 더 묽은 느낌? 컨트롤 하기는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와우, 우선 붓이 너무 좋고요. 발림성이 이게 젤이 좋은 건지 붓이 좋은 건지 지금 발리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확실히 묽어서 옆에 좀 금방 흐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썼던 것보다 광이 확실히 좋은 게 눈에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지 탑젤로다가 글라스 네일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데 저는 한국 제품들 사실 많이 안 쓰지만 크레이지 탑젤은 진짜 유용한 제품이긴 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쓸 곳이 너무 많아서 오늘 글라스 네일도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라스 네일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부에다가 선을 먼저 잡아서 위치를 한번 보시고, 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붓을 조금 더 긴 거 쓰시는 게 그래서 작업할 때는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톡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섬세하게 하셔도 좋고요. 섬세하게 하면 할수록 그 유리잔 같은 느낌은 더 강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자석젤을 베이스에 깔게 되면 글라스 네일 했을 때 그 자석의 반짝임이 은은하게 올라와가지고 일반 컬러젤 하시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석젤로 하는 게 훨씬 예쁜 것 같긴 해요. 자석젤과 글라스 네일의 조합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번에 일본에서 사온 자석젤이랑 잉크 가지고 아트를 해봤는데요. 자석젤 컬러가 너무 요즘에 예뻐져서 다가오는 가을 자석젤 가지고 많이 아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나의 다이아몬드 탑젤 그리고 한국의 크레이지 탑젤 두 가지를 가지고 마무리 해봤는데요. 탑젤 중에서는 둘 다 원탑이 아닐까 할 정도로 두 제품은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